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기가 서방이 지원해줘서 보강이 되니까 이제 전선에 투입할 병사들이 지금 부족했습니다. 한 10만 명이 죽고 다치고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한 15만 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3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드니까 30만 명을 러시아 전역에서 징집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자, 참 웃기지요. 거의 대형 갈비집을 한 떡볶이집한테 밀려버린 것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형 갈비집 차렸다가 망하면 땅값만 남는데 대충 그 갈비집 그 정도 되면 빚도 몇십억이 되죠. 그래서 실제 대형 식당을 하다가 망하면 거의 남는 것은 이 식당 할 때 식탁과 의자밖에 안 남습니다. 자, 근데 어떤 거는 떡볶이집, 오뎅집들이 조용히 떼돈을 버는 집도 있죠. 그래서 이 규모가 크다고 항상 이기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식당에서도 요식업에서도 나와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요식업 프랜차이저 사람들은 옛날에 서울대 앞에 신림동 골목에서 부부가 아주 사이좋게 보쌈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김치도 맛있었고요. 그런데 이 집이 성공하니까 이제 부부가 프랜차이즈를 살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둘이 이제 이혼을 하고 또 각자가 또 프랜차이즈를 차리고 심지어 뭐 월드컵 할 때 보니까 뭐 홍보 뭐 대사를 하니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림동 골목에 보쌈집이 크게 출세했구나 했지만 지금 그 부부가 과연 행복해졌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무조건 큰 게 좋은 게 아니다. 소박하게 그냥 각자 살아가는 게 좋은 거다. 러시아의 푸틴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가 면적만 더 넓히고 이미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남 땅을 좀 더 넓히고 거기에 인구 좀 더 넓히면 러시아가 잘 살아지겠습니까? 지금 2배 땅이 더 생기고 2배 인구가 더 생겨도 러시아가 잘 살아질지 의문이에요. 근데 진짜 웃기는 거는 푸틴이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80%에 이르는 그 이상의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 잘한다고 박수 쳤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한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부러뜨리고 점령을 하면 우리 땅이 또 생겼다고 전부 열광적으로 푸틴을 지지했을 거예요. 근데 전쟁터 나갔다가 러시아군이 개박살 나고 죽고 그냥 도망가고 난리가 나서 병력이 부족해지니까 이제서 러시아에 2,500만 명의 예비군이 있는데 그중에 1%가 좀 넘는 30만 명을 징집하겠다고 합니다. 러시아 인구가 1억 4,500만이죠. 근데 러시아에 무슨 2,500만의 예비군이 있습니까? 그냥 생산 가능 연령대에 있는 남자들을 합쳐서 2,500만이라고 그냥 하는 거겠죠. 근데 러시아가 이제 징집을 할당하고 동네마다 강제 징집이 시작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인근 나라 핀란드로, 조지아로, 심지어 몽고로, 발틱 3국으로 전 국경이 있는 지역마다 중앙아시아로 다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또 그냥 징병 모병소에다가 불을 태워서 40개가 넘는 이 모병소가 불타고 일부는 또 모병소에서 총질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그 마을에 끌려가는 이 징집 버스에 타는 가족들은 완전히 눈물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이 징집에 반대한다면서 거리 시위로 수천 명이 체포되고 있는 가관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끌고 가서 새로 뺏은 러시아 영토에 그들을 풀어서 농사를 짓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과연 독일 사람들이 그걸 믿었을까요? 하고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황 대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다 멸시했고 학대하는 데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야말로 이 독일의 1차 대전의 패배의 원인, 또 더 나아가서 독일의 이 대공황 때 가난의 원인처럼 이 매도됐지요. 일부는 유대인이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사람을 끌고 가서 죽여서는 안 되죠.
자, 그 속에서요, 많은 독일 사람들은 가스로 죽이고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나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실제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 사람 대부분이요, 저는 유대인 학살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시간만 나면 계속 독일의 대통령 총리가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사과하고 잘못을 비는 일이 지속되고 있지요. 자,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국민들 다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고, 그리고 침공해서 땅을 뺏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처럼 부려먹고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원을 강탈하고 그러려고 한 게 다 아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약하고 또 군사력이나 경제력도 뒤처져 있기 때문에 저런 나라 하나쯤 없애버리도 다들 그냥 좀 시끄럽다가 인정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2014년에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절반을 뺐었고, 이번에는 그걸 넘어서서 헤르손주, 자포리아주까지도, 하르키우까지도 먹으려고들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다 먹으려 했죠. 자, 최근에 발틱 3국이 러시아 사람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핀란드도 가세했고 폴란드도 가세했습니다. 처음에는 EU가 도망오는 러시아 사람을 수용해주자라고 하다가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조지아도 지금 러시아 탈출 행렬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싸늘해졌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조지아로 넘어가는 그 계곡에 16km의 차량 행렬이 늘어섰다는 거예요. 21일부터 총동원령을 내리고 예비군을 징집하겠다 하니까 이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조지아로 다 도망간 거죠. 자, 조지아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할 무렵에 러시아가 침공해서 한 4, 5일 만에 항복을 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독립하려는 조지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푸틴이 이제 한 방을 미긴 거죠. 그래서 그때 조지아가 사실상 영토의 상당한 부분을 칠러 반군들한테 강제적으로 뺏기고 이후 숨도 못 쉬고 지금 러시아에 굴복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싸우니까 우크라이나의 조지아 젊은이 상당수가 싸우러 가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러시아와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지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바라보면서 동병상련을 우크라이나에 느끼고 또 당시 조지아를 침략했던 러시아에 가진 분노가 이번에 이 러시아 사람들의 탈출 행렬을 보고 폭발을 했어요. 조지아에서는 탈출하는 러시아인들한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당신들은 그저 우크라이나에서 죽을까봐 걱정을 하지 지난 7개월 동안 전쟁 반대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침묵하고 이제 징집관이 당신 집 문을 두드리니까 도망을 가고 있잖아. 지금까지 푸틴 지지하지 않았냐. 요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지아도 조만간에 러시아와 국경을 막을 거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EU 회원국 중에서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국가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리투아니아, 발트 3국, 핀란드, 폴란드 이렇게 5국가인데 이 중에 핀란드 빼고 4나라는 국경을 벌써 폐쇄했어요. 징집령 내리기도 전에 폐쇄했고, 자, 그리고 노르웨이도 러시아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많은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의 직항편 항공을 끊었습니다. 핀란드가 아직은 열려 있지만은 핀란드도 곧 폐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러시안들이 지난주까지 6만 6천 명이 해외로 나갔고 공식적으로 EU 국가에만.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인 한 38만 명이 탈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탈출하는 러시아인을 보는 EU의 입장도 아주 싸늘해요.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지금 동원령 때문에 러시아를 도망치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제 와서 그들을 양심적 반대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자, 벨라루스가 이제 러시아하고 가장 우호적이라서 벨라루스로 도망을 갈 건데 벨라루스의 그 독재자 루카센코가 최근 푸틴을 만난 자리에서 3만 5만 명이 도망치라지 전쟁에 이기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고 우리가 둘이 힘을 합치면 이기지 않겠냐고 푸틴 비를 맞췄대요.
그래서 벨라루스로 넘어오는 러시아 사람들을 체포해서 푸틴한테 넘겨주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중앙아시아 쪽으로 와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 등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나라로 이 도보로 건너가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항공편도 이제 너무 비싸고 거의 끊겨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외부로 탈출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러시아의 일반 예비군들을 징집해서 지금 보내겠다는데 거기에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이 화이트 칼라들은 빠진대요. 그야말로 가난하고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도망도 돈이 있어야 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징집된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투입하겠다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그냥 전쟁으로 투입되고 제대로 훈련이나 보급도 받지 못한 채 그 우크라이나 숲속에 버려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SNS에 징집되어서 전쟁에 던져진 징집병들이 불만으로 올린 동영상이 난무하는데요. 50만 명이 본 동영상에는 우리는 지금 박격포탄이 쏟아지는 숲속에 앉아있다. 불과 10m에서 폭탄이 터졌지만은 아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신경도 안 쓴다. 푸틴이 총알바지처럼 우리를 숲으로 보냈고 버려졌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러시아 군 지도부가 이 멍청한 군대의 아수라장을 제대로 느껴야 된다. 총 한 자루와 탄약 약간 외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물과 음식, 전자장비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 장관 쇼이구, 그리고 또 툭하면 텔레비에 나오는 국방부 대변인 코나셴코 등이 이 꼬라지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종 정부기관도 강제 징집된 예비군들을 아무 훈련도 없이 무기도 제대로 주지 않고 제대로 된 건강검진도 없이 몸이 불편한 사람까지 다 투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러시아가 이렇게 훈련되지도 않고 사기도 없고 싸울 목적도 찾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장비도 없이 전쟁으로 내몰 경우 러시아가 또 다른 엄청난 문제에 부딪힐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대량 학살을 푸틴이 자행하는 거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난 7개월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패에도 바뀌지 않고 이제 더 큰 사고를 향해서 가고 있다. 푸틴이 미쳤다고 보고요. 저는 푸틴의 무덤이 될 거다라고 우크라이나 전쟁 초에 말했죠. 자, 푸틴 곧 아마 제가 볼 때 내쫓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국가의 부당한 행위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해온 러시아 사람들, 지금 강제 징집으로 전쟁터에서 죽으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